보면 볼수록 애정은 깊어지고 알면 알수록 자부심은 커지는 곳. 나도 몰랐던 우리 동네의 역사와 멋,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드립니다. 우리 동네 답사기. 포항 시민들의 삶터이자 쉼터인 형산강. 우리의 역사와 추억들이 모여있는 강의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내가 사는 동네를 알고 배우며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 답사기. 지난 시간에 형산강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봤는데 형산강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서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강이라는 것이 그때도 흘렀고 지금도 흐르고 또 미래에도 흐를 거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형산강은 삶의 현장으로서의 형산강, 그리고 이제 현재 힐링의 공간, 수변 공간으로서의 형산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형산강의 역사, 우리 포항과 함께 해온 역사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950년대 6.25가 있었고요. 그리고 1970년대 산업 현장으로서의 형산강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도 유유히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흐르고 있는 이 형산강이 그동안 어떤 역사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했을까요? 오늘 그 배움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알아가 볼까요? 그러시죠. 형산강 주변으로 조성된 도시숲. 해도 도시숲은 아름답게 조성된 산책로 덕분에 포항시 맨발 걷기의 명소이기도 한데요. 이곳에는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흔적들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형산강과 6.25 전쟁의 이야기 만나볼까요? 형산강은 강변을 따라 걷는 것도 좋지만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오면 이렇게 멋진 도시숲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숲 안에는 역사를 담고 있는 각종 조형물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숲으로 조성되기 전부터 있었던 어떤 위령탑인데요. 사실 형산강에는 우리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호국의 달인데 우리 포항하면은 6.25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되는 등 파죽지세로 내려오다가 최후의 방어선이 구축 드디어 된 곳이 이곳 포항입니다. 즉 포항을 잃으면 우리나라를 다 잃는 그런 셈이었죠. 그때의 방어선이 이 형산강이었고요. 이 형산강 전투가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북한군과 국군의 사상자가 흘린 피로 이 형산강이 붉게 물들었다 해서 형산강을 혈산강이다 할 만큼 이곳 전투가 치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기록이 지금 중원탑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뭐 그림으로도 남아있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진이 있으면 좋은데 사진은 제가 구하지는 못했고요. 종군 화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직접 참여하여서 그 현장을 그림으로 남긴.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큰 화폭으로 남아져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군대 막사에서 사용하던 재생지, 누런 재생지에다가 형산강 전투를 그린 그림이 오히려 그때의 감흥을 더 불러일으키는데 그 그림은 다행히 포항시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픔이죠. 그 6.25의 아픔은 사실 포항 시민들에게는 큰 긍지로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형산강 이쪽에 6.25에 대해서 잘 몰랐다면 이참에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고 6월이잖아요. 알았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형산강이 동해로 흘러들어가는 길 포항운하. 생태적으로 복원된 뒤 포항운하 역시 시민들의 쉼터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곳 또한 전쟁 이후 포항과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산업화의 역사가 담긴 곳이기도 하죠. 전쟁의 아픔을 형산강과 함께 포항이 겪었다면 그 이후에 산업화의 성장도 포항이 함께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동해안에서 유일하게 큰 만이 우리 영일만이고요. 그 영일만으로 흘러드는 강이 형산강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산강과 영일만이라는 입지 조건은 결국은 이러한 어떤 산업단지, 제철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50년대에는 이 나라를 지켜냈던 어떤 전선의 마지막 교두보로가 되었었고요. 이제 1970년대 우리나라가 산업화, 근대화가 필요할 때는 또 우리나라 근대화의 어떤 기지로서의 우리 포항 형산강이 톡톡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이 형산강이 없었다면 지금의 철강 여러 기업들이 지금처럼 성장하고 자리 잡기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강들이 결국은 어떤 그 산업 용수라든지
또 이 바다라고 하는 것에서 해서 어떤 수출이라든지 그걸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어떤 이런 입지 조건은 산업단지 조성에 큰 역할을 한 건 맞죠. 예, 대한민국의 성장, 비단 포항만의 성장이 아니죠. 대한민국 성장 발전에 지대한 공헌은 사실 이 형산강에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배우네요. 형산강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송도해수욕장, 고운 모래사장, 그리고 도시와 가까운 위치 덕에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 중 하나인데요. 이곳에서 형산강의 미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형산강이 지나는 수많은 곳들 중에서 예. 이곳을 마지막 장소로 선택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 뒤에 보이겠지만 형산강이 결국은 바다로 만나는 곳이 이곳입니다. 네. 형산강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울산에서 출발을 해서 경주를 거치고 포항으로 와서 드디어 바다를 만나거든요. 사실 강의 최종 목적지는 항상 바다입니다. 그렇죠. 형산강이 울산에서 시작해서 63.34km를 달려서 네. 이곳 영일만 동해 바다를 만나는데 우리가 지금 이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사실 이 형산강은 여태도 그랬지만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가 함께 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형산강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갖고 와야 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부조장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어떤 구한말의 그 어떤 먹거리에서 시작되었다면 이 1950년대에는 어떤 저항의 역사, 그리고 1970년대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어떤 현장 이렇게 되었고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해양 레포츠에 관심이 많고 해양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포항은 바다도 갖고 있지만 이러한 형산강이라는 큰 물줄기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줄기를 이용한 해양 환경 그리고 해양 어떤 스포츠 이러한 것들이 우리 형산강에서 살려나가야 될 미래 먹거리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형산강에 대해서 두 번에 거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동안 포항의 역사는 형산강과 함께 왔잖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우리 포항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더불어서 포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휴식처로서 오랫동안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동네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산강을 따라 늘어서 있는 우리 동네 이야기들 속에는 포항의 역사와 포항 시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항의 미래를 함께할 형산강,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해야겠습니다. 나눔과 상생을 실천한 것으로 유명한 경주 최부자.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는 육훈을 이어받아 오직 경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이 탄생했습니다. 전통 문화를 즐기며 배우는 시간. 경주 최부자의 곡간이 열렸습니다. 후한 과객 대접받으러 들어가 보실까요? 아주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는 소식에 경주 최부자 고택을 찾았습니다.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이라는데요. 어째 의상이며 소품들이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고택 종갓집 프로그램 중에 과객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과객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부잣집 과객 체험 왔습니다. 최부잣집에 과객이 될 수 있다? 최부잣집이 이제 그래도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또 최부잣집의 지혜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험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더 느끼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더 지역사회 더 관광 상품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실시했습니다. 최부잣집에서 이제 내려왔던 여러 가지 전통 음식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 중에 이제 마당극도 하고 저희들이 뭐 공연하고 마당극 그다음에 최부잣집 가운서기 여러 가지 전통문화 체험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경주 최부잣집을 찾은 손님들. 어느새 과거 유생들의 옷으로 갈아입고 고택의 정취를 즐기고 있는데요. 오늘 최부잣집 과객은 어디에서 오신 류이신지요? 저 카자흐스탄에서 왔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왔어요. 우리나라 우즈베키스탄. 아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손님들이라고요? 전라도 광주에 계신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고려인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고려인 분들은 저희 이제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해외로 강제 이주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최근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정착하시거나 적응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각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체험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 더 고국에서 적응을 빨리 좀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국을 찾은 고려인 동포에게 선보이는 우리의 전통 문화라니 오늘이 더 특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경주 채부잣집에서는 어떤 내용들로 고려인 과객들을 대접하게 될까요? 함께 체험해 보시죠. 채부잣집 고택 마당에서 전통놀이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쉽게 체험할 수 없는 투호 던지기부터 제기차기까지 실력 한번 보실까요? 아이고 도련님들 제기를 못 차시는구나. 네. 도련님들 제가 셋내가 제기 차는 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도련님. 네? 이렇게 차면은 2개밖에 못 차. 하나 차고 내리고, 하나 차고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은근히 어려운 제긴차기. 설명을 들어도 몸이 쉽게 따라가질 않죠. 그렇죠. 한쪽에서는 윷놀이 한 판이 벌어졌습니다. 도. 우리의 전통놀이와 조금이라도 친숙해진 계기가 되었겠죠? 이번에는 채부잣집의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잘 말린 북어가 놓여있네요. 그 북어 보풀음이라고요. 저희 집안에서 이제 그 손님들이 오시면은 나가는 반찬 중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나가는 반찬이 이게 너무 바짝 마르면은 다 부스러져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물을 있죠. 물 뿌리게 이걸로 물을 조금 이렇게 뿌리면은 촉촉하게 이렇게 잘 돼요. 재료도 생소하지만 배운 대로 열심히 북어를 찢어보는데요. 이건 역시 생각처럼 쉽지가 않죠. 그 다음 이제 숟가락으로 이렇게 거꾸로 놓고 긁으시면 돼요. 이 살 이거 반대 방향으로. 지금부터 본격 보풀이 만들기가 시작되는데요. 곱게 실처럼 보풀하기를 만드는 게 핵심. 과연 잘 만들어질까요? 어째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맛보세요. 너무 힘들어요. 먹긴 좋은데 맛있는데 만들기 힘들어. 원래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 힘들었어요. 빨래 대돌이 있죠. 그 위에 올려놓고 두들겨가지고 숟가락으로 다 안 하고 손으로 다 찢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이 정도가 좀 쉽죠. 그래도 숟가락으로. 곱게 만들어진 보풀이에 고소하게 양념을 해줍니다. 북어 자체의 감칠맛이 더해져 그냥 먹어도 밥 반찬으로 먹어도 별미인 거 다들 아시죠? 고려인 분들은 이 음식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우리나라에 이런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맛있어요. 이번에는 채부잣집의 문화와 교훈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마당극이 펼쳐졌습니다. 마당극이라는 형태의 공연 자체가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했을 테고요. 고려인 손님을 맞아준 채부잣집이 어떤 곳인지 재밌게 잘 알게 된 시간이기도 했겠죠. 자, 시작! 사랑쟁이 안에 굶는 사람 없게라.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Мы были в 2 храмах. Если честно, мне понравилось, но я устала очень. И я хотела танцевать, но я мало что поняла, что там представление было. Но мне понравилось. Мне все понравилось. 처음에 이런 곳으로 왔으니까 너무 재미있었고 이런 특별한 집들이 보니까 디자인도 너무 특별했어요. 좋았어요. Возможность я приехала, чему я очень рада.
И организовано было очень-очень на таком интересном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Мне все нравится. 경주 최부자의 곳간이 활짝 열리고 경주를 찾는 손님들에게 우리의 문화와 아름다움을 대접합니다. 경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을 누려보세요. 울진 산불이 14,000여 명이 살고 있는 울진읍 도심지까지 위협했습니다. 경북 울진읍 방향으로 내려온 산불이 산등성이를 따라 붉은 띠를 길게 형성합니다. 지난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은 열흘 동안 산림 2만여 헥타르와 300여 채의 주택을 태우며 경북 역대 최대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현재 울진의 산불 피해 주민들은 임시 주택 생활에 적응해가며 일상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불타버린 잔해 위에 다시금 꽃 피울 봄날을 기대하며 울진 이재민을 응원하는 작은 사진관이 열렸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산불 피해가 컸던 울진군 소곡리. 오랜만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와글와글 활기차게 들려오는데요. 오늘 소곡리 마을회관에서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요. 하나, 둘, 좋아요. 그대로. 좋아요. 오늘만큼은 소곡일동 회관이 아닌 찾아가는 사진관 다시 봄 현장입니다. 다시 봄 프로젝트는 저희가 울진 산불이 난 이후에 이제 3개월 정도 지나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분들도 있지만 마을 안에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의 공동체가 무너진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그 마을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어르신들 사진을 찍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다시 봄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사진이 1순위였어요. 그거는 자식들 결혼한 사진, 본인들 이제 영상 사진을 쓰려고 찍어놓은 사진, 이런 것들이 불에 다 탔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은 파일로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항상 간직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울진 산불 난 이후에도 어르신들 사진을 꼭 다시 찍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민 분들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마을의 어떤 커뮤니티 회복의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한 번에 다 찍어드리는 걸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희망을 보고 다시 꽃 피는 인생의 봄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다시 봄이라고 이름 지었다는데요. 재난 이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이번 프로젝트는 재난 긴급 구호단체인 에이팟 코리아와 사진재능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작가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산불 난 이후에 제가 현장에 들어와서 이재민 분들이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서 이제는 좀 안정되게 컨테이너로 들어오셨는데 그 사이사이에 필요한 물품이나 심리 지원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옆에서 계속 교감하면서 지원을 했던 상태고 이제 3개월 정도가 지났잖아요. 이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좀 떨어지고 이제는 일상 회복이 시급하게 필요한 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을과는 사실. 에이팟 코리아는 국내 재난 현장에서 발빠른 긴급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재난 이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 역시 재난 구호의 연장선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 다시 봄 프로젝트도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재난 구호 활동인 거죠. 미소 치즈 김치. 하나, 둘. 어머니 이거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치. 손. 둘. 지금처럼 웃으시면 되겠다. 그대로 찍을게요. 활짝 웃으면서 찍겠습니다. 좋아요. 그대로 갈게요. 하나, 둘. 여기 보자. 아까처럼 웃어주시죠. 지금 웃으려고 하시니까 좋아요. 그대로.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준비해준 고운 한복을 입고 예쁜 꽃을 들어보기도 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모두의 표정이 참 밝아 보이죠? 요렇게 한 건 없지. 이렇게 와서 사진 찍고 이런 건 없어.
이번 처음이라. 그렇지 처음이야. 우리들은 불에 다 타니까 없잖아요. 그래 이래와 찍어주고 고사서 나오고 그래 얼마나 좋아. 불에 다 타고 사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제 사진도 없다 이랬는데 이렇게 찍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예. 예. 그래도 돈도 안 받고 봉사해주니까 감사지요. 산불 피해로 집이 전소하고 그래서 집에 있는 사진들도 다 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원하는 뭐 영정 사진이라든지 뭐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기념 사진 원하시는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바로 인화해서 액자까지 해서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봄 프로젝트에서는 사진을 찍은 곳에서 바로 인화까지 해 액자에 넣어드렸는데요.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사진을 확인할 수 있어 더 좋으셨다고요? 이것도 나중에 액자가 돼가지고 이거 액자 넣어주시면 아줌마하고 배워요. 똑같아. 보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살이 일단 통통하게 나와 이쁘면 조금은 그대로 안 나오고. 내 아닌 건네. 법수를 했나? 조금 만졌죠. 잘 나온 거 만졌죠. 잘했네, 법수 잘했다. 저희들과 고맙다고요. 이래 오셔가지고 사진 찍어주시고 기념 촬영까지 해주시니까 감사하지요. 울진군에서 제일 많이 타는 전소되는 마을입니다. 31가구 다 탔는데 이분들이 사진이 하나가 없다 해가지고 마침 그 다컴 코리아에서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게 이래 해줘서 진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분들이 뭐 사진 한 장이라도 가지고 계시고 이러니까 너무나 뭐 좋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보니까. 울진 산불이 난 지 어느덧 100일이 지나가고 국민들의 관심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는데요. 이러한 일상 회복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위로와 응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불이 꺼지고 나서는 관심도 같이 꺼지잖아요. 근데 지금 3개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렇고 이분들의 일상은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이 재난 지역에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불이 꺼졌으니까 이제 괜찮아졌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힘을 내고 있는 이재민들. 다시 희망을 보고 다시 봄을 기다리며 남기는 이 사진 한 장이 머지않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길 응원합니다. 저는 식물을 가꾸는 일을 하고 있는 귀농 8년차 함은미입니다.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기다리는 저 아침에 출근하면 먼저 물 주는 일부터 하고 있고요. 식물 상태 살피면서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하면서 환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햇빛을 줘야 되는 시간이나 그늘막을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세팅하는 시간으로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 겹가지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난점을 좀 잘라가지고 다듬어서 이 부분을 물에 담으면은 이 꽃을 이번에 볼 수가 있으니까 예쁘게 참. 저한테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고 우리가 앞으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지속 가능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농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별 생각 없이 잘 따라온 것 같습니다. 네. 이 부안이라는 게 제 고향이었거든요.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이 식물을 잘 키워서 조경이라는 걸 표현해내는 게 가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적으로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건 꿈을 가지고 굉장히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타협이 좀 많이 지네. 한번 좀 따줘야겠다. 흔들면 더 많이 떨어져. 이렇게 구석구석 사이사이를 잘해야 돼. 대화하는 시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전화로도 정말 대화도 많이 하고 밤에 집에 가서도 또 대화도 많이 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사람인지라 부딪힐 때 있잖아요. 근데 사업적으로 그런 거는 일이니까 서로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 양보하고 하는데, 그냥 부부로서 그렇게 부부싸움 할 때 있잖아요. 있으시죠? 연장선이 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에 대한 것들을 말하기 싫다거나 그러면 좀 피하기도 하고, 그런 거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너무 좋아요. 네. 맛있어요. 네. 다. 어머니, 저희 지금 오늘 식물에 꽃핀 거 좀 보세요. 여기 지금 나비란이거든요. 나비란이라고. 네, 꽃을 잘 꾸며놨어. 네, 꽃 이렇게 피는데. 야는 사계절 이렇게 빨갛게. 네, 이렇게 온도만 잘 맞춰주면은 그렇게 빨갛게 피어나요. 정말 신기하네요. 신기해요. 치유정원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심을 식물이 이거 로즈마리 식물이에요. 네, 로즈마리 허브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희 농장에서는 식물을 이용한 원예 체험하고 그다음에 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천연 화장품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드럽죠? 부드럽고 가볍고. 됐죠? 네, 되셨어요. 네, 식물이 들어갈 공간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식물을 우리가 식재를 할 건데 이 로즈마리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마른 잎사귀는 없는지 그런 마른 잎사귀를 떼어주시고,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서로 대화하고 그거에 있어서 서로 공감하고 서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 시간들이 저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농촌에서 이런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 그런 체험들을 하는 게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안정감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정 가운데를 잘 맞춰주시고, 내 화분보다 지금 심는 식물이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네. 어떤데? 식탁 봐보지. 이 마사토가 습을 좀 머금고 있겠네요. 머금고 있어요. 식물이 굉장한 치유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앞에 이 수선화가 영하의 온도를 견뎌내야지만 이 꽃을 볼 수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실어졌을 때 수선화의 싹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위안이 됐어요. 너도 그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도 다시 꽃이 필 수 있도록 그 양분을 보냈다는 게 수선화한테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나한테도 봄이 올 거고 수선화처럼 이렇게 꽃이 필 수 있다는 게 저한테 그냥 인사이트로 오더라고요. 따지 마시고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셨어요. 자, 총량 70 맞추시면 됩니다. 네. 35, 65g. 네, 꾹 누르셔가지고 네. 10방울, 10방울씩 섞으셔도 돼요.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도 많이 좋아하는데 이렇게 잘 가꾸어진 공간이 좀 굉장히 말할 수 없는 그냥 멍 때림을 하게 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서는 뽕나무의 열매 오디가 유명한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소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떡갈비 패티에 지금 뽕잎이 들어가서 그래서 지역의 이미지를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것들로 만들게 됐고 토마토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것들도 로컬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재료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기 직접? 네, 떡갈비 직접 만들어가지고. 네. 고기가 씹는 맛이 이거는 흘려가면서 먹는 거야. 저도 야생화를 농사짓고 키우고 있지만 키우는 거 말고도 참 잘 파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고민일 거예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청년 농부분들, 귀농귀촌 하신 분들 파트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농산물은 믿을 수 있는 거고 좋게 공급받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음료나 디저트를 개발하고 있어요. 사실 뭐 여기에서 엄청 만족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오늘 하루가 참 괜찮았고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그냥 작은 위안, 식물이 줄 수 있는 또 위안이 있으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꽝꽝나무로 울타리 식재를 해주면서 자수정원을 만든다고 해서 프랑스나 이런 데 가면 그렇게 이렇게 딱 틀에 짜여진 예쁜 정원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꽝꽝나무를 식재를 한 거고. 네, 지금부터는 네네. 이거는 앞쪽으로 국민에 따라서 국민에 따라서 옮겨? 주민아 인터넷 들어오니까 좋아? 밤새 게임하는 거 아니야? 저희 같은 경우는 소규모 농촌 융복합 인증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융복합 산업을 어떻게 사업을 해가는지 이곳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과정이 3월부터 10월 달까지 10개월 동안 이루어집니다. 선배님들이 이제 뭐 6차 산업으로 아주 유명하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혹시나 6차 산업 하고 싶으면은 한번 가봐라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고 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한문민 대표님은 한마디로 표현하시면 미소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좀 어떻게 될까요? 항상 웃으시고 항상 밝으시고 항상 친절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혹시 일이 좀 주문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 방금까지 저희가 일하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메뉴를 변경하면서 에이드 쪽하고 티주스 쪽으로 조금 더 강화해가지고 지금 가려고 하고 있어요. 애플민트도 직접 따신 거예요? 응, 아까 애플민트 땄고. 맛있네요. 어때요? 핑포도 에이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원래 그 코코넛 젤리 같은 거 씹히니까 어때? 코코팜 같아? 약간 버블티 먹는 것 같은데. 큰 덩어리의 컨셉은 그 사계절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 것이냐. 음료부터 체험부터 그다음에 이제 정원까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기획을 해서 나가는 거고. 여러 가지 색깔들이 참 많아요. 보면 장미도 앞으로도 조금씩 더 조성이 될 예정이고 자연의 예쁜 색깔들을 좀 우리가 여기에 와서 보고 또 마시는 거에서도 그런 색깔을 좀 많이 느꼈으면 해서
4개의 다채로운 컬러를 만들었고 팀장님이나 남편이나 이렇게 같이 부분해서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속 아이디어 회의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큰 덩어리를 만드는 거. 아유, 아니에요. 저 너무 감사합니다. 이곳에 갔더니 정말 젊은 청년들이 참 다양한 일들을 재밌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앞으로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모델링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태백시 철암동에 자리한 철암역두 선탄시설입니다. 탄광이 문을 연 후 87년 동안 석탄을 쌓아두던 곳인데요. 1935년 지금의 철암역이 생긴 뒤 이곳 철암역은 석탄을 전국으로 수송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석탄 전성시대, 광부들의 애환과 함께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끈 석탄 산업의 역사가 녹아있는 철암역두 선탄시설. 탄광에서 채굴한 원탄을 선별하고 가공 처리하는 시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지 궁금한데요. 현재까지 가동 중인 우리나라 최초의 무연탄 생산 시설을 함께 둘러보실까요? 평일에는 선탄장으로 운영 중인 이곳.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하루 4차례 선탄시설 투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탄시설 투어 정말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정확히 선탄시설 투어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철암이라는 동네는 태백시 철암동이잖아요. 네. 태백시 철암동인데 우리나라의 석탄 산업화로서는 여기가 최초에 여기서 발굴이 되었고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광산을 개광을 한 거예요. 개광을 해서 어느 날까지 이 광산에 운영되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전국에 오신 이제 관람객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제가 모시고 제가 이제 우리 철암 갱을 이제 앞으로 제가 투어를 하면서 이제 더 정확하고 알찬 내용의 말씀으로 제가 이제 투어로 이제 이끌어 나갈 겁니다. 철암역두 선탄시설의 역사는 무척 오래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1935년 장성광업소를 개발하면서 그곳에서 생산한 석탄을 모아둘 요량으로 1939년 이곳에 선탄시설을 만들었죠. 장성광업소에서 석탄을 캐내면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류하는 선탄 작업을 마친 뒤 선탄을 쌓아두던 곳. 선탄장 시설 대부분은 일제강점기 당시에 지어진 구조물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어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21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선탄시설 투어가 시작됩니다. 탄광에서 채굴한 원탄을 선별하고 가공 처리하는 시설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지 궁금한데요. 지하에 보면은 전부 다 그 물하고 막 이런 게 뒤범벅이 되다 보니까 이 장화에 막 쩍들어 붙잖아요. 이게 무거워서 발걸음이 옮겨가지를 못해. 그래서 그 장화에 탄을 씻어내는 곳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래가지고 장화를 막 씻는 거예요. 쳐가지고 그 탄을 전부 다 제거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장화가 가뿐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신발과 안전모를 보관하는 개인 사물함도 눈에 띕니다. 아니 이거 지금도 사용하고 있나 봐요. 세월의 흔적 베인 안전모까지 직접 써보니 더욱 실감이 여기는 나는데요. 보면 개뿌 있죠, 개뿌. 개뿌를 이제 타야 돼. 그 갱내 안에 들어갈 때는 어둡잖아요. 그래서 내 그 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개뿌를 타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깊고 어두운 갱도 속 오로지 안전등 불빛에 의존해 작업을 해야 합니다. 퇴근길 역시 안전등은 광부들의 고된 하루를 위로해주듯 바깥 세상으로 안내하죠. 갱 안으로 들어가기 전 작업복을 갖춰 입고 광부들이 오가던 출퇴근 통로 방한갱도입니다.
지하 갱도와 마찬가지로 동발이 설치돼 있는데요. 행여나 흙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지주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제 갱구입니다. 백산갱도, 백산갱도. 요 규격이 3828이에요. 3m 20, 2m 80 이래가지고 요걸 규격이 3828이라 그러는데 여기 수평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수평으로 들어간 것이 한 200m 들어갔습니다. 200m 수평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18도 경사, 그걸 이제 사갱이라 그러는데 그게 한 1300m 내려갔어요. 백산갱구는 지하 막장까지 광부와 물자를 수송하는 통로로 쓰고 있는데요. 걷거나 인차를 타고 1km를 더 내려가야 막장이 나오죠. 막장 안에선 광부들이 덩어리로 된 석탄을 캐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저 신기하기만 한 관람객들. 갱구를 나온 그들의 발길이 향하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연탄 공장입니다. 장성광업소 직원들 가정에 공급해줬던 연탄을 생산해내던 공장이죠. 아쉽게도 지금은 석탄 수요가 줄어들어 더 이상 연탄을 생산하진 않는다고 하는데요. 한때 쉴 틈 없이 돌아갔을 온갖 기계들, 이젠 제 몫을 다한 채 세월에 무뎌져 과거의 흔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8년 전 겨울만 해도 쌩쌩 돌아가며 연탄 찍어내느라 분주했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이 또한 아껴뒀던 빛바랜 사진 속 한 장면이 돼갈 테죠. 녹음이 짙어진 5월의 끝자락. 초록의 산 아래 석탄의 검은 흔적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저탄장입니다. 회색 시멘트 건물, 검은 석탄 더미. 87년 역사의 철암역두 선탄시설은 마치 한 장의 흑백 사진처럼 주말에 다가옵니다. 특별히 시간 내서 또 네. 여기 태백까지 오신 거잖아요. 네. 사실 이 선탄지 시설이라는 게 쉽게 보기 힘든데 그렇죠. 직접 와서 이렇게 설명도 들어보시고 좀 둘러보시니까 어떠세요? 얘들한테는 지금 엄청난, 아니 우리 세대도 이렇게 네. 눈으로 보기 힘든데 얘네들은 정말 생소해서 얘는 지금 겁에 절여 있었어요. 이런 광경을 우리는 그래도 영화에서라도 자주 본 세대인데 네. 애들한테는 정말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친구도 직접 보니까 기분 어떤지 한번 말해줄 수 있어요? 신기해요. 어떤 게 신기해요? 석탄으로 연탄 만드는 게 신기해요. 그 동굴에서 석탄을 그렇게 캔다는 게 신기했어요. 철암역 철로 옆을 따라 펼쳐진 선탄시설. 태백 탄광의 흥망성쇠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조금 쓸쓸한 그런 생각은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알다시피 지금 석탄으로는 게임이 안 되거든. 휘발유, 석유, 가스 뭐 이런 고급화적인 연료로 지금 생활을 해 나가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좀 석탄에 대한 그거는 조금 이제 뒷전으로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그 뭡니까 대책이 없다 보니까 좀 그게 좀 아쉬워서 그런 거지. 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공부하고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을 해준다 하는 이런 그 긍지가 있죠. 광부, 그들의 하루하루는 그 자체로 탄광의 역사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이제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틀림없이 누군가의 희생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뭐 항상 성공한 자들의 역사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후세들한테 이 역사를 이룬 기저에는 이런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탄시설 인근 탄광문화장터에는 소박한 식당들이 여럿 있는데요. 광부 출신이라는 사장님 추천으로 시원한 콩국수와 도토리묵 무침을 시켰습니다. 진한 콩국물이 인심 좋게 한가득.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국수는 뜨거운 여름에 바로 그 맛이죠. 술술 잘도 넘어갑니다. 여름을 담은 한 그릇으론 도토리묵 무침도 빠질 수 없는데요. 탱탱하게 쏜 쌉싸름한 도토리묵에 양념 몇 가지만 넣어 소담하게 무쳐 먹으니 찰진 식감이 일품입니다. 거기에 사장님께 듣는 생생한 탄광 이야기는 덤이죠.
장성에서 인차로 다 내려가요. 쉽게 말하면 엘리베이터 탄다 그러죠. 타고 1000m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다시 밑으로 와서 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자동으로 그냥 관광지가 되는 거죠. 이제. 지금 다 살아있어요.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다 돼 있는 거를 일부러 만들려도 힘들 겁니다. 근데 다 돼 있는 거를 뜯는다면 안 되죠. 그걸 잘 도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해야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2024년이 되면 태백 장성광업소는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산업화의 1등 공신이라 불리던 탄광은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폐광 이후의 모습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탄광 시대가 막을 내린 후 이곳을 어떻게 활용하고 기억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폐교로 되어 있다가 20년도에 공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공사 이제 시작하고 좀 마무리될 때부터 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한 봄이었는데 그때부터 제비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처음 집을 지었고 올해 이제 찾아온 거죠. 보통 이제 작년에 왔던 제비가 올해도 옵니다. 그래도 몇 년 계속 이렇게 지속해서 오다가 빠지면 이제 그 애들은 죽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저희가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 가지고 계속 쳐다보는 것도 괜찮고요. 저희 맨날 쳐다봐요. 네. 많이 왔다. 한번 보겠습니다. 알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리면 보통 이제 피하거든요. 와, 대박. 어떡해. 보인다. 4개. 5개. 수컷은 아마 2개는 있을 거예요. 여기 있다. 네, 저 수컷은 항상 되어 있어요. 네. 마을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제비가 오는 곳은 이제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잘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도 좋았고, 그다음에 일단 너무 예뻐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제비는 6종에서 제비처럼 봄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하고 다시 가을쯤 되면 떠나는 새를 혹시 무슨 새라고 할까요? 예, 철새라고 합니다. 근데 제비는 봄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여름을 지내고 가을 되면 이동하죠. 이렇게 철새 중에서 제비와 같은 철새를 여름 철새라고 합니다. 제비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새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만 제비가 둥지를 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활기찬 곳, 제비가 와서 제비가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도 많이 있고 제비가 살기가 좋은 곳은 사람도 살기가 좋은 곳,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비예요? 네, 여기 마을에 제비가 봄마다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비가 땡땡마을의 약간 상징처럼 느껴져서 제비가 여기에 선생님인 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좀 보이지 않게 좀 봉사를 하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드러내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비를 의인화해서 제비를 좀 상징적으로 그 선생님으로 의인화해서 이제 막 그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비를 여기다가 주인공으로 선생님으로 넣었어요. 네. 저희 작년에 이제 제비를 저희 날마다 봤었거든요.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제비를 가지고 티셔츠를 만들어줬어요. 땡땡마을 하면 제비가 떠오른다 이래가지고 반딧불이랑 제비가 저희 땡땡마을의 마스코트들이에요. 제비야.